오늘 사연입니다. 저희 아버지와의 인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을 보냅니다. 계속 이런 관계로 살아야 하는지 정말 고민이 되어서요. 저희 집은 제가 어릴 때만 하여도 나름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께서 장사를 하여서 벌어오신 돈을 저희 아버지께서는 밖에 나가서 잘 쓰시고 다녔고요. 노름을 하면서 또 여자를 만나면서 말이죠. 할머니는 그렇게 낭비하는 아버지를 독자라는 이유로 받아만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노름빚과 여자를 만나면서 들어가는 돈은 끝이 없었고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사교성이 좋으신 아버지는 친구를 사귀는데 능력이 있으셨고 그렇게 사귄 친구를 통해 또 돈을 빌리셨습니다. 그리고 빌린 돈은 갚지 않았고요. 그런 아버지의 빚을 갚으신 분 또한 짐작하시겠지만 할머니셨습니다. 아빠는 정신을 못 차리시고 갈수록 많은 빚을 지셨고 나중에는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진 억대의 빚을 갚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집과 땅, 산과 제주도에 있던 땅까지 할머니께서 평생을 걸쳐 일구어 오셨던 재산을 다 처분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이 넘어가고 재산이 없어지는데도 아버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노름하면서 집에도 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순진하시고 자식과 남편밖에 몰랐던 엄마에게 아버지는 자신의 빚 보증을 서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갖은 방법으로 설득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도장을 찍었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아빠에게 있던 여자 문제로 인해 엄마는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저희 3남매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런 난리를 겪었어도 정신을 못 차린 아버지는 오빠 앞으로 된 집을 가지고 또 보증을 서게 하고 빚을 내고 다시 갚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오빠마저도 신용불량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주저앉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공부를 죽어라고 하였습니다. 실업고 가서 얼른 돈 벌라는 주변 사람들 말에 굴하지 않았고 정말 열심히 죽을 각오로 이를 악물고 공부하였습니다. 남들 다니는 학원 하나 안 다니고 혼자 모든 것을 이겨내고 공부하였고 결국 교대를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교편을 잡은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저의 어렸을 때부터 가장 큰 고민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주변에 돈 냄새를 맡으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비비면서 돈 빌려달라고 닥달을 합니다. 그러다가 돈을 받고 나서는 신나게 쓰고 그 돈을 갚지를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욕해봐야 저희 얼굴에 침 뱉는 행동이라는 거 알지만 저는 그동안 아버지의 저런 행동에 당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모습은 그렇게 당한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교사 생활을 시작하고 돈을 벌면서 아버지는 저를 딸로 보지 않았고 돈 나오는 물주로 취급하였습니다. 첫 월급 때부터 몇 달 동안 월급은 다 아버지에게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월급날에 맞추어 사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빚을 갚아야 한다, 수술을 해야 한다, 할머니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 등등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학교 발령을 받고 첫 직장이라 입을 옷이 필요했습니다. 몇 벌이라도 필요했지만 발령받고 3개월 동안 저는 15만원짜리 트렌치 코트 딱 한 벌밖에 사입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대학 때 입던 옷으로 근근히 버티고 다녔습니다. 돈을 좀 모아보자 하고 모을 때쯤 되면 아빠는 귀신같이 돈이 필요하다고 전화를 했고 그때마다 저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싸웠지만 아버지한테서 돌아오는 것은 험한 말들과 욕설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 돈을 모으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빚을 내서 전세를 구했고 빚을 내서 차도 구입했습니다. 뭔가 빚을 내면 빚을 갚아야 하니까 돈이 없다는 명목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빚진 대출 계약서와 자동차 할부금 계약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돈 없다면서 버티며 지냈습니다. 이것이 그나마 제가 아버지에게 돈을 뜯기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우연찮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저의 우여곡절 사연까지 다 고백하였습니다.
저의 남편은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저를 따뜻한 사랑으로 다 받아주었고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저는 처음에 아버지에게 찾아가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인사는 드려야지 무슨 소리냐며 결국 인사를 드리러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는 앞에서 아버지는 너는 결혼하려면 2천만 원 내놓고 가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에 저의 얼굴이 얼마나 뜨겁던지요. 남자친구에게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저이지만 처음 보는 남자친구들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할머니한테 울면서 얘기하였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너무 창피하다. 나는 아버지가 나중에는 남편한테도 돈 달라고 할까봐 정말 걱정된다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아버지를 야단치시는 중에 알게 되었는지 다음날 아버지가 전화로 저에게 쌍소리 욕을 하면서 학교 가서 난리 쳐버릴 거다. 너 결혼이든지 상견례든지 다 깨버릴 거다. 너 혼자 잘 살아봐라. 그런 식으로 악담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에 대학교 다니는 동생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용돈이며 대학교 학비를 제가 대었고요.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있는 빚도 제가 월마다 꼬박꼬박 갚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한테 똑부러지게 말 못하는 제가 미웠지만 결혼식장에 혼자 들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제가 죄송하다고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혼은 어찌어찌 하였습니다. 결혼하면서 친정에서 저에게 뭘 해주기를 바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의 저희 남편에게 정말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빚만 안고 시집왔습니다. 오히려 결혼 전에 1,000만 원이라도 내놓고 가라고 억지 부리는 아버지와 싸우다가 지쳐서 결국 빚을 내어 500만 원 드리고 빚내서 혼수하고 결혼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친구들에게 뿌린 돈이 결혼식 날 좀 들어온 걸까요?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축의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뿌린 돈은 수억 원에 이를 텐데 말이지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목돈이었습니다. 그동안 오빠가 모아둔 돈과 결혼식 축의금 그리고 또 빚을 내어서 오빠의 명의로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당시 결혼을 하고 한두 달이 지났을 때인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제가 자궁에 근종이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자궁 근종 수술을 하였습니다. 참 많이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임신이 안 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버지는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수술 후에 입원해서 누워있는 딸에게 전화가 와서는 수술한 데는 어떠냐? 괜찮냐? 수술은 잘 되었냐라는 안부를 물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집 새로 지었으니 뭘 사줄래? TV를 새로 사줄래? 냉장고를 사줄래?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치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딸이 수술을 해서 누워있는데 딸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배 불릴 생각만 하는 것인지 정말 어이없고 화만 났습니다. 저희 남편은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오로지 저 하나만 보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성격도 안 좋고 부족한 저를 오히려 빚만 가득한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을 아버지는 많이 무시하면서 대합니다. 시댁에서는 장남인데 남편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무시합니다. 한 달 전에는 갑자기 아버지가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2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줄 수 없냐고요. 신랑은 일반 회사원이고 저도 교사이지만 제가 결혼 전에 빚낸 거 갚느라 꼬박꼬박 들어가는 돈 때문에 재정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200만 원이라는 목돈이 뚝딱하고 나올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통장에 50만 원 있다 어떡하냐 했더니 아버지는 그거라도 달라고 합니다. 꼭 갚는다고 하면서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아빠에게 돈 빌려주고 한 번도 되돌려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50만 원을 아버지께 드리고 친정오빠네 조카 돌잔치에 아버지의 빚 갚고 동생의 용돈 주는데 저번 달만 해도 14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돈이 들어갔는데 요 며칠 전에는 다시 전화가 와서는 중국 여행을 가게 되었다. 용돈 좀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러저러하게 지난달만 친정에 들어간 돈이 140만 원이다. 이제 돈도 없다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면 중국 여행 다녀와서 이러저러해서 한 달 동안 본인이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그때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저는 그건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끊고 가만히 저의 처지를 생각해보니 참 답답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죽어라 공부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아버지한테 당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다짐했는데 지금 저는 누구보다도 아버지에게 호구당하면서 물주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하니 정말 왜 이렇게 되었나 싶었습니다. 다시 이러한 저의 처지로 내몬 아버지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딸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 빚까지 갚게 만들고 딸은 자기가 진 빚 갚고 있는데 중국 여행이라니요. 그리고 여행을 다녀와서 자기가 일을 못하는 것을 제가 왜 도와줘야 하는 건지 그렇게 고생한 할머니는 한 번 모시고 여행 간 적 없으면서 자기는 놀러 가야 되겠으니 그 돈을 달라고 하는 아버지. 정말 할 수 있다면 인연을 끊고 싶었습니다. 주말에는 캐리어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캐리어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전화가 와서는 캐리어를 빌려준 거는 참 고마운데 앞으로 너와 나는 인연을 끊자. 어떻게 아버지가 중국 여행을 가는데 용돈을 안 줄 수가 있냐 하였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본인이 욕하면서 얘기하다가 화내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까지 전화를 해서는 초등학교 가서 난리 쳐버릴 거다. 사위 너도 똑같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중국 여행을 못 가겠다. 인연을 끊자 하면서 신랑한테까지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주말에 캐리어 갖다 드릴 때 중국으로 여행 가신다는데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 하나. 통장 잔고가 13만 5천 원이 있는데 그럼 빚이라도 내어서 드려야 하나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오면 또 도와달라고 하였던 아버지 말도 생각나고 아버지한테 계속 끌려만 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안 드렸는데 그게 이렇게 또 돌아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아버지한테 무엇을 그리도 잘못하였다고 이렇게 용돈 안 드린 걸로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자 학교 가서 난리쳐 버릴 거다 라는 말도 모자라 남편까지 쌍욕을 들어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결혼하면 아버지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혼자 받았던 고통을 이제는 본의 아니게 남편까지 같이 받고 있는 겁니다. 단지 제 옆에 있다는 이유로 말이지요. 저는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남편입니다. 남편을 만나고 결혼하고 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와 엄마 매일 싸우고 난리치시는 것만 보고 자란 저는 남편을 만나서 정말 이렇게 내가 행복해도 되나, 이렇게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하기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도 처음이었고 저 또한 이렇게 사랑받은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시댁도 세상에 이런 시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무진장 좋으신 분들입니다. 저번 조카 돌잔치 때는 제 생일과 겹쳤는데 아버지는 딸 생일은 아예 언급도 없이 조카 돌잔치 오라고 전화하시는데 시댁에서는 친정조카 돌잔치만 아니었으면 며느리 생일이고 해서 함께 가족여행하려고 계획했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친정에서 못 받은 부모 사랑을 시집와서 다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저희 시부모님에게까지 전화해서 난리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그냥 딱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남편은 제가 먼저 아버지께 연락드려서 용돈 못 드리게 된 거 잘못했다고 하고 조금이라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싸우지 말고 대화를 해보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욕만 퍼부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정말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이라고 부모다운 부모가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부모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도 나는 자식도리를 하자 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또 버텨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생신날 등산화 사드리려고 발 사이즈 여쭤보려고 전화드리면 바람막이도 없고 등산 바지도 없다. 그것까지 사서 보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식이 해주는 것에 대해 고마워할 줄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교사된 것이 다 내 덕분인데 너는 가족을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제가 대학 갈 때 없는 형편에 공부 잘하는 딸 어떻게 해서라도 대학만은 보내려고 나름 노력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발령을 받자마자 투자했던 돈 회수한다는 듯이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너 대학도 보내주고 지금껏 키웠으니
다 털어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런 말을 당연하게 반복하시면서 가스라이팅을 하시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못된 딸인가 싶어지면서 혼란스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용돈 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자 어쩌자 하고 학교까지 쫓아와서 난리친다 협박하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더 불쌍한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애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오빠도 아버지가 돈을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고 있는 듯 합니다. 오빠한테 아버지가 달라는 대로 주지 말라고 하였다가 또 그걸 알게 된 아버지 난리가 났습니다. 너가 해줄 거 아니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또 보니까 아버지가 새로 지은 집이며 사업장이며 그 명의는 다 오빠한테 해놓았다고 하니 오빠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거는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뭐가 되었든 물려받을 생각 없으니 아버지 빚이나 아버지가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친구들 얘기도 합니다. 친구 딸은 자기 아빠 쓰라고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 주었단다. 아파트를 새로 사주었단다 하면서 너는 나한테 지금까지 해준 게 뭐 있냐 하십니다. 이때까지 제가 아버지한테 해드린 것만 해도 수천만 원은 넘을 겁니다. 옆에서 또 아버지한테 부추기는 분들도 몇 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을 때는 아버지 친구분이 저한테 전화와서 저보고 딸이 되어가지고 연로하신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와 인연 끊는 것에 대해 조금도 아쉬움은 없습니다. 저도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인연 끈 자신이 남편한테 이번에 말 나온 김에 정말 그래야겠다. 아주 잘 됐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남편 성격도 불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니다 너무 부당하다 하면서도 자기 성격대로 장인이고 뭐고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지만 본인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아서 또 저의 얼굴 보아서 그러기 싫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참고 인내해보자고 합니다. 아직 마지막까지 간 거는 아니지 않냐 하면서요. 여기서 마지막은 시부모님께 아버지가 난리치는 걸 말합니다.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데 장인에게 쌍욕이나 듣고 참 안쓰럽습니다. 저에 대해서 남편이 이해해주는 마음이 언제까지 갈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돈 앞에는 장사 없다고 친가족도 아니고 사위인데 언제까지 아버지의 폭언이나 무시를 참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마음 단단히 먹고 똑똑하게 잘 처신해서 사랑하는 신랑과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는 다짐도 하였습니다. 욕먹을 걸 알면서도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도 터놓고 얘기할 곳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혹여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 제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지 현실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